부모와 자녀라는 끊을 수 없는 인연으로 태어났지만 이 인연들이 그 어떤 관계보다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터놓지 못한 채 마음속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이런 관계는 때론 평생을 거쳐 이어지기도 하고 때론 한 사람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아픈 상처가 되어 괴롭히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차마 밝히지 못했던 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융심리학의 관점에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관계해온 부모와의 경험을 통해서 저마다의 아버지 컴플렉스, 어머니 컴플렉스를 가지게 됩니다. 컴플렉스란 융에 의해 더 깊이 연구되어 온 개념으로 특정 인물이나 상황, 상징 등의 강한 감정 반응을 보이게 만드는 심리적 에너지의 결합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감정은 대부분 무의식 속에 깊이 억압되어 있으면서 나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나의 무의식 속에 부모님과 관련해서 어떠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부모님에 대해 내가 느끼는 감정들, 반응들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반복된 상처의 패턴을 이어나가는지에 대한 이해와 그 패턴을 어떻게 건강하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탐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머니 컴플렉스, 아버지 컴플렉스를 형성하는 근본 원인과 배경이라 할 수 있는 모성 원형과 부성 원형에 대한 융의 이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원형과 컴플렉스의 관계를 이해하고 또 컴플렉스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지를 알아챔으로써 부모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관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세기 초 스위스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였던 칼 융은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깊은 층이 있으며 그곳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강력하게 좌우하는 힘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융은 이런 무의식적 에너지들을 컴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컴플렉스란 특정한 주제나 상황에 대해 우리가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감정과 기억, 생각의 덩어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 컴플렉스와 아버지 컴플렉스입니다. 왜 하필 부모와 관련된 컴플렉스가 가장 중요할까 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가장 오랫동안, 가장 깊게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모든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현실의 부모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융이 발견한 모성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원형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 깊은 곳에 공통된 틀이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에 기본 앱들이 미리 깔려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기본 패턴들을 융은 원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원형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더 깊은 마음의 층에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성원형은 그 중에서도 이상적인 어머니에 대한 보편적인 이미지입니다. 이 원형의 핵심 역할은 생명을 창조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동하는 생명보호 시스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 자신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원시적입니다. 마치 숨을 쉬거나 심장이 뛰는 것처럼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어머니의 이미지들은 전 세계 여러 문화에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가이아, 기독교의 성모 마리아, 불교의 관음보살 등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인류는 완벽하게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공유해 왔습니다. 모성 원형 안에 긍정적이고 따뜻한 면만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원형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를 원형의 그림자라고 하는데요. 모성 원형의 그림자는 파괴, 소유, 통제, 질투, 경쟁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머니가 사랑하고 보호하는 존재라면서 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까 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이러한 어머니의 파괴적인 측면들은 자연 다큐멘터리를 관찰하시면 쉽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미곰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동물들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어미곰에게는 새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새끼를 위협하는 모든 것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성 원형의 파괴적 측면입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논리이죠. 또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세포가 자라나려면 병든 세포가 먼저 파괴되어야 합니다. 상처가 아물려면 딱지가 생겼다가 떨어져야 하듯이 말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나 해로운 패턴을 끝내야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파괴가 창조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성 원형에도 그림자적 특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역을 확보하고 지키려는 본능,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통제 등이 모두 생존과 성장에 꼭 필요한 기능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성 원형의 어두운 면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또 질투심이 강해서 자녀의 연인이나 친구들을 적대시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현상들이 바로 모성 원형의 그림자가 과도하게 작동하는 예들입니다. 모성 원형과 함께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형이 있습니다. 바로 부성 원형입니다. 융에 따르면 부성 원형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의식의 발달, 규율과 질서, 논리적 사고, 외부 세계로의 안내. 모성 원형이 직접적인 돌봄과 보호로 생명을 지킨다면 부성 원형은 좀 더 간접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법과 질서를 만들어서 사회 전체가 안전하도록 합니다.
교통법규가 있어야 사고가 줄어들고 사회 규범이 있어야 갈등이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또 지식과 기술을 전수해서 다음 세대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부성원형의 한 특성입니다. 농업기술, 사냥기술, 나중에는 학문과 예술까지 모든 문명의 성과를 물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외부 위험으로부터 가족과 공동체를 보호하고 적의 침입에 맞서 싸우거나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등의 역할을 하지요. 이러한 부성원형도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나 기독교의 하나님 아버지, 각종 영웅 서사의 영웅들과 현명한 왕들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언뜻 보면 모성원형과 부성원형은 정반대인 것 같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둘 다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며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우리 마음의 자동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다만 접근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어머니는 직접 품어주고 보살피는 방식으로, 아버지는 길을 제시하고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성원형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폭군과 같은 성격이나 냉정한 재판관의 모습, 완벽주의를 강요하거나 정서적인 냉담함이나 무관심, 그리고 파괴적이고 잔혹한 전사의 모습과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물론 이런 특성들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썩어빠진 관습이나 부패한 제도를 무너뜨릴 때에는 강력한 파괴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쟁이나 재앙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냉정하고 단호한 판단이 생존에 필수적이죠. 한편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정신력을 기르는 것도 생존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거짓과 위선을 가차없이 폭로하는 것이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성원형의 그림자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실패는 용납할 수 없다. 감정보다는 성과가 중요하다 같은 메시지를 계속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정서적으로 메마르거나 지나친 완벽주의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제 진짜로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머니 컴플렉스, 아버지 컴플렉스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것인데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갓 태어난 아기의 마음속에는 모성원형과 부성원형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기는 아직 말도 못하고 생각도 제대로 못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완벽한 어머니와 완벽한 아버지를 기대하고 있어요. 여기서 완벽한 부모의 모습이란 이런 모습입니다. 항상 내 필요를 알아채고 즉시 채워주는 어머니,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 어머니, 언제나 공정하고 지혜로우며 강력한 아버지,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아버지.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의 어머니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피곤해서 아기 울음소리에 바로 반응하지 못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짜증을 낼 수도 있지요.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크더라도 24시간 완벽하게 아기를 돌볼 수는 없으니까요. 현실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도 못하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지요. 결국 아기가 무의식적으로 기대하는 완벽한 부모와 현실의 부모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간극이 생깁니다. 이 간극의 크기에 따라서 컴플렉스의 강도가 결정됩니다. 간극이 작으면 비교적 건강한 형태의 컴플렉스가 형성되는데요. 반대로 간극이 크면 문제가 되는 강한 컴플렉스가 형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컴플렉스는 반드시 현실의 부모가 나쁘거나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라고 하더라도 아이의 무의식 속에 있는 완벽한 원형과 정확히 일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형은 이상향이고 현실의 인간은 누구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컴플렉스의 형성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인간의 조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어른이 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형태의 심리적 어머니 컴플렉스, 아버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느냐는 결국 우리를 양육한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유형의 부모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타까운 점은 생애 초기에 아이는 자신의 부모에게 적응하려고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병든 부모 아래서 자라난 아이들의 경우 그러한 부모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려 애쓰는 과정에서 많은 심리적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내면화해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신과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의 분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 혼란과 고통, 괴로움 속에서 생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콤플렉스들을 잘 다루어서 긍정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엄청난 자원과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발견한 변환의 기능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이 모두 좋기만 한 것도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에는 밝음과 어둠, 양면이 존재합니다. 우리 깊은 무의식에 밝음과 어둠이 함께 있는 이유는 아마도 나쁜 경험을 좋은 경험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모성원형의 그림자와 부성원형의 그림자가 나쁜 것만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건강하지 못한 방식들을 알아채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식적 노력을 할 때 우리는 편안하고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지지하며 우리의 무의식은 부모와의 관계, 나의 상태와 상황을 꿈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내 부모와 나와의 관계의 진실한 모습이나 해결의 실마리, 격려 등을 꿈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자신의 꿈에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누구나 불완전한 부모 밑에서 자랐고 그래서 모두 어떤 형태로든 부모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조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컴플렉스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건강하게 통합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여정은 평생에 걸친 작업이지만 그만큼
우리를 더 자유롭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어머니 컴플렉스와 아버지 컴플렉스를 6가지의 어머니 유형, 5가지의 아버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실제 꿈의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컴플렉스 안에 담겨진 빛과 그림자를 탐색해 보려 합니다.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과 치유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칼 융과 함께 삶의 의미를 찾아서 채널이었습니다.